400억 원을 들여 모노레일 등을 갖춘 남원 테마파크가 1년 만에 문을 닫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남원시와 민간 사업자 간 개발 협약을 두고 양측이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부와 관계를 끄는 고립 위기 가구를 공적 보호망 안으로 끌어내는 일이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료와 기름값이 오르면서 겨울 시설 농사를 앞둔 농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지난해 문을 연 남원 테마파크가 1년 만에 운영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더 이상 이 시설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남원시에 통보했기 때문인데요. 책임 소재를 놓고 남원시와 민간 사업자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한 가운데 자칫 남원시가 수백억 원의 빚을 떠안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독 취재 하원호 기자입니다. 도심을 가로지르는 지바이어 2.5km 길이의 모노레일과 스카이워크를 갖춘 남원 테마파크는 지난해 8월 문을 열었습니다. 민간 사업자인 남원 테마파크가 남원시의 보증을 담보로 405억 원을 대출받아 시설을 지었습니다. 시설물을 남원시에 넘기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조건으로 전임 이환주 시장 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간 사업자가 남원시가 협약을 이행하지 않아 더 이상 사업을 지속하기 어렵다며 남원시에 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준공과 동시에 기부 체납을 받고 사용 수익 허가를 받는 것이 조건이자 계약이었는데요. 준공 1년이 지나도록 기본적인 약속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도저히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월 평균 수익이 1억 원 안팎에 그치면서 민간 사업자는 최근 석 달치 이자 4억 원도 내지 못했습니다. 이 민간 사업자가 운영을 포기하면 남원시는 협약에 따라 새로운 사업자를 찾거나 놀이시설을 짓는 데 빌려 쓴 돈을 대신 갚아야 합니다. 원금과 이자까지 더하면 600억 원이 다 되는 금액입니다. 남원시는 전임 시장 때 맺은 협약이 불공정했다며 법률적인 검토를 거쳐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협약 자체가 잘못됐고 이게 인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민간 사업자는 이와는 별도로 남원시가 지난해 사용 허가를 늦게 내줘 손해를 봤다며 5억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양측의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린 만큼 민간 사업자의 협약 해지 요구가 적법한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며 수백억 원을 들인 놀이시설이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높은 데다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남원시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장기간 사회적 활동을 하지 않고 고립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는데요.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한다고 하지만 손길은 제대로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이들을 다시 사회로 끌어내는 것이 공적보호망의 새로운 의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주방송은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서 은둔형 외톨이의 문제점과 해법을 찾아보는 집중기획을 마련했습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전주시 서신동의 한 빌라에서 의식을 잃은 아이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 이 여성은 형제나 이웃에게 본인의 상황을 알리지 않고 고립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지자체의 도움도 받지 않았습니다. 반송이 되진 않아서 그걸 이제 저희한테 반송이 되지 않았으니까 받으신 걸로 이제 추측할 수밖에 없죠.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도내에서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는 2만 5천여 명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가 아무리 대상자를 발굴해도 이번 경우처럼 본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서는 주변에서라도 신고를 통해서 이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은 특히 이제 고립돼 있으신 분들은 그런 접근들이 더 어렵겠죠. 관계가 단절돼 있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말입니다.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공적 보호망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쉽지 않은 숙제지만 그래도 풀어야 돼요. 아니면 앞으로 이 고립은 더 심해질 거라고 보거든요. 여기가 파악이 됐으면 이 이분을 밖으로 나오게끔 끊임없는 진입 체계가 조직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2019년 국내에서 220만 명가량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것으로 추정됐지만 2021년에는 280만 명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 고립을 택한 이들을 일단 그늘 밖으로 나오도록 하는 것. 스스로 관계를 단절한 이른바 무연사회에서 정부와 자치단체가 고민해야 될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강훈입니다.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지정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선 공약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만큼 정부는 금융중심지 지정 자체는 물론 인력 양성에 대한 의지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에 관한 기본 계획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원안대로 서울과 부산만 반영하고 전북은 뺀 데다 이후 국정과제에서도 배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대선 공약으로 발표하고도 실행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선 공약하고 난 다음에 국정과제도 반영을 안 하고 금융위도 나몰라를 하는데 그럼 앞으로 남는 기간 동안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에 대한 걸 계획을 묻는 거거든요. 지난 6월 김성주 의원에게 문재인 정부 때는 무슨 노력을 했냐고 거꾸로 따져 물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에도 아이디어가 있으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실 수 있는 거를 의견을 좀 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충분히 협의하면 됩니다. 전북에서 또 이렇게 유용을 만약 하신다고 그러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정말 타당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보겠습니다. 네.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금융 전문 인력 양성 문제도 해결될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기재부가 정부 예산을 투입해 금융 인력을 양성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서울하고 부산에서 있던 이 전문인력 양성 이것도 다 끊고 있습니다. 왜? 이건 민간에서 이미 다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왜 또 예산을 받아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기 때문에. 금융중심지는 문재인 대통령도 공약을 냈지만 임기 중 끝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전 야당이 된 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에게 약속 이행을 압박하는 모양새지만 질문도 답변도 공허하기만 하는 상황. 금융중심지 문제가 두 정부에 걸쳐 표류하면서 전라북도에 이제는 희망 고문도 아닌 절망 고문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은 기획재정부를 설득하지 못한 자신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국토부 공항건설팀장은 기재부 사무관이 잼버리 직후인 8월 20일 아무런 설명 없이 새만금 공항 예산 삭감을 통보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원 장관은 새만금 관련 용역이 진행 중인 만큼 사업의 근거를 잘 정리해서 기재부를 다시 설득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농생명 용지 등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마저 크게 깎인 건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내년도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이 농식품부가 요구한 1,887억 원의 70%가 삭감돼 565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습니다. 해마다 2천억 원 안팎 끼던 사실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일로 잼버리 파행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농가들이 큰 타격을 받았는데요. 올해도 전기료와 기름값이 올라서 겨울 농사를 포기하는 농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농가들을 위해 다른 지자체들은 전기료 인상분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북의 자치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변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7천여 제곱미터의 비닐하우스에서 오이와 토마토가 자라고 있습니다. 지난 3월까지 5달 동안의 난방비는 4,5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난방기를 틀어야 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니까 애들 인건비 주고 나니까 다 적자로 남는 거죠. 전기료 지금까지 못 낸 게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에서는 오이가 재배되고 있는데 11월 초 수확한 뒤 내년 2월까지는 운영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주변의 17개 농가들도 난방비 때문에 겨울 농사를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것보다 난방비가 너무 더 많이 들어가지고 오히려 저한테는 쉬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안정세를 보였던 면세유 가격은 하반기부터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농사용 전기도 지난해 1분기보다 55% 올랐고 내후년까지 인상이 예고돼 있습니다.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남과 전남 등 일부 자치단체들은 전기요금 인상분에 대해서 1인당 최대 1,5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농사용 전기료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요. 지금 보존 차원으로 저희가 킬로와트당 12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전북의 자치단체들은 아무 지원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전기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전라북도에. 군에도 행정에 문의를 해봤는데 아직 이루어진 건 없고요.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로 유가 인상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어서 시설 농가들의 난방비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변환영입니다. 전북도민의 80%가 야간과 주말에 어린이 보호구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높이는 데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8월 16일부터 도민 3,2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80%가 등하교 시간을 제외한 야간과 주말에 차량 제한 속도를 시속 50km까지 높이는 데 찬성했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부터 전북경찰청, 자치단체와 협력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지검은 어제 서거석 교육감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와 관련해 핵심 증인인 이규재 전북대 교수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교수는 서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교수는 수사 단계에서는 서 교육감에게 폭행당했다고 했다가 이후 폭행은 없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완주군 용진읍에서 올해로 8년째 사랑의 쌀 나눔 행사가 이어져 훈훈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남원시는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시군 소식 천경석 기자입니다. 완주군 용진읍 이장협의회와 사랑의 쌀 추진위원회가 전라북도가 소유한 농경지에서 벼베기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올해로 8년째 사유지와 도유지에서 품앗이로 농사를 지어 소외계층을 돕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7년간 수확한 쌀은 모두 22,000kg으로 독거노인과 한부모 가정 2,200여 세대에 전달됐습니다. 앞으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전달하는 일에 힘쓰겠습니다. 남원시가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라오스와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라오스 루앙프라방시는 우수 인력을 선발해 적응 훈련을 지원하고 남원시는 농가에 배치해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입니다. 이번 협약 체결로 농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양질의 농촌 인력을 확보하여 지역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안군이 추수절을 맞아 마이산에서 산신령에게 풍요를 비는 산신제를 봉행했습니다. 오랫동안 중단됐던 마이산신제는 지난 1984년부터 지난 국민의 날에 맞춰 다시 거행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20일부터 열흘간 제20회 익산 천만송이 국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익산시는 국화 전시와 함께 축제장에 어울리는 야간 조명을 연출하고 축제가 끝난 뒤에도 도심에서 전시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JTB 뉴스 천경석입니다. 정원문화의 거점 공간이 될 전주 정원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주 중산공원에 조성된 전주 정원문화센터는 1,200제곱미터의 건물에 식물병원과 정원용품 전시장, 아열대 식물원 등을 갖췄습니다. 전주 정원문화센터는 정원문화 특강과 정원사 교육, 반려식물 만들기 등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전북대학교 언론인회가 오늘 전원클럽을 창립하고 지역균형 발전과 글로컬 대학 30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역 거점 대학의 혁신, 지자체의 대응 방안 등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전라북도의 장애인 체육 실업팀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은 전라북도의 장애인 체육 실업팀은 장수군 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탁구팀 1개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수봉 의원은 전북을 제외한 다른 자치단체들은 최소 4종목 이상에서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다며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창단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75살 이상은 오늘부터, 70살부터 74살은 오는 16일부터, 65살부터 69살은 19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접종 의료기관은 14개 시군 보건소와 지정 병의원 등 1,100여 곳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정읍의 낮 기온이 25.5도, 지난이 22.1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개가 거친 후에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4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